한 경기에도 수차례 공수 전환이 이루어지는 농구라는 종목에서 감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플레이는 공격권을 넘겨주는 턴오버입니다. 수비가 타이트해 제한 시간 내에 공격 시도를 못하거나 드리블이나 패스 과정에서 스틸을 당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라인을 밟는 바이올레이션이나 트래블링 등 어이없는 턴오버는 감독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사기도 꺾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공격의 시작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뿌리는 포인트 가드는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비율이 3 이상인 경우 안정적인 리딩 실력, 2점대라면 준수한 편, 1점대인 경우 수시로 감독의 뒷목을 잡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 4.8을 기록 중인 남다른 BQ를 보여주는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이 선수는 올해로 리그 4년차의 올스타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아이페이크를 섞은 노룩 패스와 스틸의 위험이 있는 점프 패스까지 능숙하게 뿌리는 최고의 패서인 동시에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고감도의 3점슛, 안정적인 핸들링에 이은 돌파 마무리까지 득점도 되는 모든 감독이 탐낼 만한 포인트 가드인데요. 심지어 키 196cm에 2m가 넘는 윙스팬이라는 포인트 가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그가 왜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는지 할리버튼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2000년 2월 29일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위스콘신주 오시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막내로 대학 농구를 했던 형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6살 때 어린이 농구 캠프에 참석한 뒤로는 매년 여름방학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농구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NBA 선수가 꿈이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진로를 정하라는 냉정한 조언을 들었으나 어머니는 유년기부터 아들의 경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러 올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오시코시 고교 시절 할리버튼의 은사 브라이언 조니킨을 만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고쳐야 할 점 1순위는 슈퍼미라 파악했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업 자세를 더 정확하게 틀잡았는데요. 매일 정해진 개수를 완벽한 자세로 성공시켜야만 끝이 나는 고된 훈련에도 아침부터 1시간 반 거리를 운전해와서 약점 보완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생이었지만 프로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니어 시즌에 평균 18득점, 6어시스트, 5리바운드로 활약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개인상도 여러 개 받았지만 팀은 지역 토너먼트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이 시점 할리버튼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할리버튼의 고등학교는 전미 최고의 유망주들이 모이는 대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았고 인지도를 쌓기 위해 전학을 선택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루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리버튼은 조니킨 감독과의 유대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고교 졸업 때까지 팀에 남아 의리를 지켰습니다. 고교 졸업한 시즌에 평균 22.9득점, 6.2어시스트, 5.1리바운드, 3.5스틸을 기록하면서 학교 역사상 최초로 위스콘신주 챔피언 타이틀을 선물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내에서는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로 거듭났지만 전국구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오와 주립대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장학금 제의를 해주면서 할리버튼은 대학 무대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신입생 시즌에는 보조 핸들러 역할을 맡았음에도 한 경기에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주며 2학년 시즌부터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할리버튼의 성향을 파악한 아이오와의 감독은 시즌 시작 전 동료들의 찬스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과감하게 슛을 던지라고 요구했고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2배가량 끌어올리면서 주전 가드 자리를 꿰찼습니다. 워낙 패스 타이밍을 잘하는 만큼 가로채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파악해 2.5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공수양면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그러나 캔자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당해 시즌 아웃되었고 부상 회복에만 전념한 후 2학년을 끝으로 NBA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예비 드래프트에서 3에서 8순위를 오갈 정도였으나 막상 2020 NBA 드래프트에서는 예상보다 뒤로 밀린 1라운드 12순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지명을 받은 세크라멘토 킹스의 상황이 꾸준히 안 좋다 보니 루키 시즌부터 백업 가드를 넘어 주전으로도 경기에 나서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두 자릿수 득점에 정확한 3점슛, 5개의 어시스트까지 곁들이면서 드래프트 최고의 스틸 픽으로 떠올랐는데 특히 1월부터
이후부터는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신인으로 쭉 할리버튼이 선정되면서 신인왕 후보 탑3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3월 말 경쟁자였던 라멜로 볼이 손목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되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은 수비는 엉망해 어중간한 공격 농구로 일관하며 탱킹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좋지 않다 보니 시즌을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째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기록을 이어가게 된 킹스 입장에서는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린 모처럼 연장 계약을 할 만한 좋은 선수를 뽑았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2년차로 접어든 2-1-2 시즌 1옵션 디에런 팍스가 맥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처참한 효율을 기록한 반면 할리버튼은 주전 포인트 가드로 한층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득점, 어시스트 볼륨까지 증가시키면서 세크라멘토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킹스 프랜차이즈와 팬들에 대한 애정을 수시로 표현한 만큼 차기 코어로 거론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시즌 도중 도만타스 사보니스 영입을 위한 트레이드 자원에 포함되면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일주일 전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38득점 커리어 하이 경기를 펼쳤고 마지막 경기에서 17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는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트레이드 통보 전화를 받고서는 1시간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하는데 이전까지 킹스에서 제2의 크리스 웨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한 그는 페이서스 팬들에게 자랑스럽게 할 유산을 만들기 위해 인디애나에 왔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웬반야마를 위한 탱킹, 루징팀에 대한 얘기가 들려왔지만 마일스 터너, 버디 일드 등 팀원들과 함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자고 다짐했고 실제로 팀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즌 후반에 합류한 26경기에서 180클럽에 근접한 슈팅 효율에 평균 17.5득점, 9.6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인디애나 팬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고 오프 시즌에는 전담 트레이너와 함께 다음 시즌을 위해 철저히 개인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대학 시절과 마찬가지로 스코어러로서 더 많은 돌파 시도, 자유투 획득 등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여 매경기 20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 올스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2-23 시즌 할리버튼의 지위를 중심으로 터너와 힐드 그리고 6픽으로 지명한 루키 매서린까지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던 경기 페이스를 전체 4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신바람을 냈습니다. 돌풍의 중심이 된 할리버튼은 시즌 전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게 평균 20득점 10어시스트를 달성하면서 3년차에 올스타 입성에 성공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디애나의 간판 스타로 낙점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스터 구성 측면에서 잘렌 스미스와 마일스 터너 투빅을 쓰니 스미스가 제 몫을 못하면서 실패했고 2m가 안되는 리 스미스를 파워포워드 자리에 끼워 넣으니 화력은 살아났으나 득점 이상으로 더 많은 실점을 기록하며 아쉽게 프린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드부터 스몰 사이즈 윙 자원이 포화 상태였던 인디애나는 오프시즌 로스터 정비에 나섰는데요. 빅 윙으로 뛸 수 있는 루키를 지명했고 오비 토핑과 브루스 브라운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챙겨줘야 될 팀메이트가 더 많아진 이번 23-24 시즌 할리버튼은 한 경기에 20어시스트를 뿌리면서 단 한 개의 턴오버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의 사령관으로 스텝업했고 지난 시즌보다 페이스를 더 끌어올려 경기당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NBA 최고의 활약팀으로 인디애나를 탈바꿈시켰습니다. 시즌 초반 7월 승률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더니 보스턴, 밀워키 등 동부 상위권 팀과의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실책 없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득점 볼륨을 평균 25점대로 끌어올렸음에도 70%의 최상급 돌파 마무리와 40%의 3점 정확도를 유지했고 어시스트 또한 평균 12.7개를 뿌리면서 현 시점 단점이 없는 포인트 가드로 연일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찬밥 신세였던 페이서스의 전국 중계 횟수까지 늘어난 만큼 올해는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 해결돼야 될 문제로는 화끈한 공격만큼 팀 수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넣는 공격 농구로 득실 맞은 플러스를 기록 중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여전히 리그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결승전 패배 이후 1승 6패로 크게 미끄러질 뻔했으나 2경기 연속으로 20득점, 20어시스트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에이스의 맹활약 덕분에 6연승을 질주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매직 존슨, 존 스타톤을 소환하는 어시스트 기록을 세우고 눈이 즐거워지는 농구를 선사하며 슈퍼스타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에 대해 리 칼라일 감독은 그의 공격 수준은 엘리트를 넘어선다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인디애나의 단장은 이전에는 매우 비즈니스적인 그룹이었고 개성이 없었지만 할리버튼의 합류로 선수들이 함께 뛰고 싶은 팀이 되었다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슈퍼스타 대열에 합류한 그의 목표는 동료들을 향해 있는데요. 팀원들이 어느 팀에서 뛰었는지, 에이전트는 누구인지까지 세세한 점들을 파악하며 팀 동료가 인생 최고의 농구를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25점을 뽑아내는 득점왕과 15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는 패서가 되고 싶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방법을 연구 중인 할리버튼이 인디애나에서 어떠한 역사를 쓰게 될지 앞으로 그가 선보일 농구가 더욱 기대됩니다.